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관계가 끝나버린 경험. 저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했고 결정을 미루는 게 배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여자친구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제 결혼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처음으로 선택하지 않던 삶을 멈추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식당 조명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테이블 위 접시가 지나치게 반짝였고 물컵에 비친 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해서라기보다는 기대면 흐트러질 것 같은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재 씨, 지은 씨 아버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님. 광고 회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네. 결정 빠르게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머님이 웃으며 끼어드셨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뭐든 바로 정해요. 메뉴도 고민 안 하고. 지은이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다. 맞잖아. 지은이 제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긴장했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제가 그렇게 답하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민재 씨는 위기 상황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한 성격이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신중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옆 사람이 제일 불안해합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은요? 아버님이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보다 선택해야 할 순간이 더 많습니다. 지은이 테이블 아래에서 제 무릎을 톡 건드렸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분위기를 바꾸듯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집세요. 민재 씨가 많이 받아줘야 할 거예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엄마, 나 되게 합리적이거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맞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식사 내내 질문 하나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인가? 저는 그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이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 좀 무서웠지? 아니야. 거짓말. 지은이 웃었습니다. 오빠 대답할 때 숨 고르는 거 다 보였거든. 저도 웃었습니다. 생각하면서 말한 거야.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잠시 후 또 한 번. 지은이 힐끗 봤습니다. 회사야? 응. 단톡.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데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한유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나 결혼해. 곧이어 또 메시지. 마지막 부탁 하나만. 웨딩홀 사진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갔다가 다시 켰습니다. 욕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수건 놔뒀어. 응.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타이핑 창을 열었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결국 보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전송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결혼식 사회 봐줘.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야, 일 많아? 저는 바로 화면을 껐습니다. 응, 조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냥 일 생각하지 말고 쉬자. 저는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가구 매장은 붐볐습니다. 오늘은 꼭 정하자. 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루지 말고. 그래. 우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누워봐. 여기서?
괜찮아. 저는 어색하게 등을 기대봤습니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잘 어울리네. 지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우리 집 첫 침대 기록. 지은이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싸워도 이거 보면 웃을 것 같아. 직원이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세요? 지은이 먼저 답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은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하는 것 같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 침대에서 영화 보고 잠들고 그냥 같이 사는 거네 이제. 잠깐 웃었습니다. 결제 순간 카드 단말기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눠 낼까? 아니, 내가 할게. 진짜? 응. 카드를 꽂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승인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지은이 손뼉을 쳤습니다. 와, 우리 침대 생겼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들게. 괜찮아. 저는 영수증을 접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왜 숨겨? 습관이야.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거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유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저는 앉았습니다. 유진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잘 지냈어? 응. 결혼한다며? 응.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밀었습니다. 여행 사진. 저는 바로 뒤집었습니다. 유진이 웃었습니다. 여전하네. 뭐가? 보기 싫은 건 바로 치우는 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요즘 SNS 잘 안 하더라. 지은 씨랑 찍은 사진 몇 개만 남아있던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기억해? 저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유진이 물컵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나 그때 계속 물어봤잖아. 결혼할 거냐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넌 그때 아무 말 안 했어. 저는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나 결혼해. 축하해. 유진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사회를 봐줘. 저는 웃었습니다. 농담이지? 아니. 왜 나야? 유진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뭘? 유진이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거절 못하는지 말이야. 저는 컵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유진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싫으면 거절해도 돼.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언제야? 유진이 날짜를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먼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 바닥에 웨딩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무릎을 접고 앉아 형광펜으로 날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지은이가 환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봐.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괜찮은 신혼여행지를 찾았어. 화면에는 바다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기억나? 우리 처음 여행 갔던 데랑 비슷해.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후기에 여기 예약하면 진짜 못 도망간다고 썼더라. 웃었습니다. 취소 수수료 엄청 세. 저도 웃었습니다. 가자. 지은이 바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1순위. 지은이 형광펜으로 날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날부터 우리 신혼여행. 잠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 괜찮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설마 또 회사?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맡을 수도 있어. 지은이 펜을 멈췄습니다. 사회?
응. 갑자기 선배 부탁이라. 지은이가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언제야? 토요일. 지은이가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우리 드레스 피팅인데 손가락이 동그라미 친 신혼여행 날짜 위에서 멈췄습니다. 시간 조정해 볼게. 오빠. 지은이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준비 같이 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오빠 요즘 계속 딴 데 있는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가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냥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 지은이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 믿을게. 형광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선 하나가 일정표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선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은 항상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와 프린터 열기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PT 발표가 끝났습니다. 팀장이 슬라이드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민재 씨. 네. 이 방향 언제 결정한 겁니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팀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을 안 했잖아요. 후배 한 명이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선택을 기다립니다. 가능성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안으로 하겠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결정해서 가져오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후배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응.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러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 유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허설 언제야? 나올 거야? 가봐야지. 유진이 웃었습니다. 역시. 그만해. 뭘? 그 말투 말이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넌 변한 거 하나도 없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국을 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냥이 뭐야? 평소랑 똑같아. 지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응.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물어봐.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믿어? 숟가락이 국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요즘 오빠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되게 안정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랑 있으면 뭐랄까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지은이 말을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우리 결혼 잘하는 거 맞지? 맞아.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잠깐 TV를 보다가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응. 이번 주 사회를 본다고 했지? 응. 지은이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였더라? 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르테 웨딩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이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리허설 날 예식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장 조명 몇 개만 켜져 있었고 의자들이 줄 맞춰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왔네. 응.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일찍 끝났어. 유진이 마이크를 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잡아봐. 저는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유진이 웃었습니다. 긴장해? 아니. 거짓말. 유진이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부른 거야. 뭐가? 유진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좋아해서 부른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뭐가? 결정해야 할 때 오면. 갑자기 조용해져. 마이크 잡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유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내가 말했지. 헤어지자고. 유진이 한 발 더 내려와 서더니 마이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봐. 지금도. 바로 딴소리 하잖아. 저는 큐시트를 넘겼습니다. 사회 멘트 어디부터야? 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랑 결혼 선택한 거 맞아?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조명이 하나 더 켜졌습니다. 빈 의자들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거절해도 돼.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리허설 뭐부터 하면 돼? 유진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는 예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꽃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고 하객들의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사회자 대기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큐시트를 들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땀이 차종이가 조금씩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님, 5분 전입니다. 네.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맸습니다. 다시 풀었습니다. 다시 묶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스태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오늘 신부 친구분이라면서요? 네. 말을 끝내는 순간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서 안내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지인이세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무심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붉은 가방. 시선이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면서 놀란 얼굴도 화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스태프가 손짓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한 발 움직였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은 이민성입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로 퍼졌습니다. 박수가 들렸습니다. 저는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말을 하면서도 객석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끌렸습니다.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은 예정대로 흘러갔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축가, 웃음, 박수. 그리고 저는 끝까지 사회를 봤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계속 지나갔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설명해.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지은아, 설명하라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그게. 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회사 선배 결혼식이라며. 저는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마지막이라서. 뭐가? 끝내려고. 지은이 짧게 웃었습니다. 끝내려고? 응.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했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알겠다.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야? 지은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빠. 응. 나 바보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계속 선택 안 한 거잖아.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나한테 솔직해질 기회는 계속 있었어.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하객들이 사진을 찍고 지나갔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야. 도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유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확인. 뭘? 넌 아직도 선택 안 한다는 거.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재밌냐? 아니.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났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떠난 게 괜찮았던 건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알겠다.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까 멈출 수 있었어. 단상 올라가기 전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는 또 갔지. 그 말이 크게 울렸습니다. 유진이 시선을 잠시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안 했어. 말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신혼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아직 비어있는 벽.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내렸습니다. 지은. 이름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번 지나쳤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멈췄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응. 이번엔 숨기지 않을게.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끊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흡 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끊지 않는 동안 저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제가 먼저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민재를 이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답답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보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순간 때문에 관계를 잃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단상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